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가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티비 특별기획에선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을 펼치는 하늘씨앗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흡연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학교 주변 담배 판매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환경 성탄트리를 제안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학교 시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시 비중을 다시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구티비와 건사모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가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임 회장엔 두상달 전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두상달 신임 회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제 복음통일의 초석을 다지며 기도로 헌신하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 기도회를 섬겼던 최의순 장로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두상달 신임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는 가정문화원 이사장으로 가정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며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천안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인데요. 물심양면으로 노숙인을 섬기고 있는 김경애 담임 목사를 한혜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는 2011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목사는 다 해진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노숙인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첫 사역지인 천안역 앞광장을 시작으로 예배와 식사로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버림받고 가족도 찾지 않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곳 하늘씨앗 교회에서는 하늘의 씨앗들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천당을 다 갈 수 있도록 교회는 2017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이 모이며 많은 날에는 200명이 넘어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식사만 하면 되지 왜 예배를 드리냐며 따지던 노숙인들은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하늘씨앗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급자족입니다. 교회 한켠엔 노숙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무와 시래기 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후 이곳에서 조청, 도라지, 엿, 누룽지 등을 만듭니다. 교회가 노숙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돕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많은 그 세월을 방탕을 했지만은 좀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풍을 겨우 막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하지만 김 목사에게 이 예배당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자 기도로 얻은 간증의 땅입니다. 하늘씨앗교회의 비전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계속 옮겨지면 사람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 부부의 기도로 세워진 이곳 비닐하우스 예배당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담배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서도 담배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초중 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 소매점 98.4%가 담배를 공개적으로 진열하고 있었는데요. 담배 소매점이 학교 주변에 많을수록 학생의 흡연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선 소매점 담배 진열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 흡연 문제,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담배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전국 학교 주변에 담배 소매점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의 담배 소매점은 지난해 약 17만 8천여 곳에 달했는데 이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담배 소매점은 약 5만 7천여 곳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역 2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학교당 평균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게는 30개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어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구역 내 흡연과 담배 소매점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내 금연과 광고 금지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광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13조에서 이러한 광고 행태는 다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 국제법을 국내에 이행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고요. 다른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특히 청소년을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정책인데 판매 소매점 안으로 들어가면 눈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담배 광고들이 눈에 띕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센터가 소매점 내 광고 개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2016년엔 20개, 2017년엔 25개, 올해는 33개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담배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국가금연지원센터는 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 수가 평균적인 곳과 평균 이하인 곳, 그리고 평균 이상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광고에 많이 노출된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았고 앞으로도 흡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담배 제품 인지도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 5% 이하의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래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이나 담배 광고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교회와 학교, 가정에 크리스마스 장식 꾸미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센터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두고 트리를 위해 베어지는 나무의 양과 트리 장식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센터는 트리 전구 장식을 LED로 교체하고 핸드폰 충전용 소형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인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해 성분이 든 일회용품이 아닌 솔방울과 같은 자연물로 트리를 장식해보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센터는 트리 장식용 꼬마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하면 기존 전구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기후 변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친환경 트리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학교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53.2%를 기록했는데요.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 바른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이 자신의 쌍둥이 자녀를 위해 시험 문제와 답안을 5차례나 유출했다는 경찰의 결론이 나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교 시험으로 평가하는 대입 수시 모집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시 모집을 줄이고 예전처럼 정시 위주로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건데 이 같은 결론은 과거의 잘못을 역행하는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대입 맞춤식 교육 체계와 수능 비리 사건에 맞서 도입된 수시 전형. 2002년 도입 당시 29% 수준이던 수시 비중은 올해 76.2%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수시 확대와 함께 학교 시험 비리 사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전형만으로 교육 체계를 논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시스템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글로 말로 좀 표현하는 그런 공부. 이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갈 수 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갑자기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일은 어렵겠지만 현행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바로 세워 제2, 제3의 숙명여고 사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이제 뭐 동업자 의식처럼 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내부 고발 같은 것들도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은 만큼 정부 당국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와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사모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건사모 권혜진 대표회장은 건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고 있다며 구티비와 협력함으로 교회 건축이 더욱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사모와 협력하게 됐다며 교회 건축 사역에 관심을 갖고 선교 사역을 확장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건사모는 2014년 크리스천 건축가들이 모여 창립됐습니다. 건사모 임원진과 회원단은 이날 구티비 미디어 선교사로도 위촉됐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을 낸 피해자 6명은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됐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를 두고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유가족들은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결정했습니다. 관세청이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체납 규모는 총 3,1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중 일부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고 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뒤 전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보 4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도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에 김영우 전 총장이 내렸던 오정현 목사에 대한 2016년 8월 27일자 합격 무효 결정은 무효란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신대는 2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처리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센터가 사회적 경제를 위한 성경 공부를 출간했습니다. 이번 교재엔 사회적 경제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본문과 주제를 선정해 공부할 수 있도록 각 과마다 사회적 경제 이론과 정보가 실렸습니다. 특별히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서도 소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